안녕하세요. 빌린드 렌트카의 사장 겸 영업홍보 정비사무 예약 접수랑 회계를 맡고 있는 빌이에요. 원래는 제가 요 뒤에 있는 경차 다이하츠의 무브 라떼를 인수하러, 그래서 오사카 칸사이 국제공항에 갔다가 캡슐 호텔에서 자고 새벽 버스로 오카야마현에 가서 차 인수하고 그 길로 나고야에 차 몰고 가서 이제 후배가 일하는 이제 샵에서 미션 오일 교환하고 또 다른 후배랑 밥 먹고 술 마시고 다음날 항구에 차 맡기고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편집까지 다 해놓고 나중에 업로드를 해야지 하고 놔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실수로 지워버렸어요. 그 편집본이랑 원본 클립들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지워버려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저 차는 잘 가지고 와서 정비도 끝났고 이제 도색을 이제 오늘 내일 늦어도 모레 아침까지는 다 끝내려고 이제 하는데요. 지난번처럼 이제 무광 페인트를 롤러로 칠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도색 영상은 지난번에도 올렸으니까 이제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이제 뭘 해볼까 하다가, 요즘에 그 엔진 오일 교환할 때 그 잔유라고 하죠. 엔진 내부에 남아있는 낡은 오일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 잔유 제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말들도 많고 또 그거를 요즘에 또 어필을 하는 그런 샵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가지 팩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잔유 제거는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굳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팩트, 그 잔유 제거는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잔유 제거를 이제 강조하는 샵들이 말하는 내용과 뭐 같은 내용인데요. 드라이 펌프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엔진의 경우 이제 엔진 오일들이 엔진 밑에 달린 오일팬에 오일을 저장하고 이 오일을 엔진 전체에 순환시키게 되죠. 그리고 오일을 교환할 때는 여기 밑에 드레인 볼트를 이제 풀르면 오일이 주르륵 나오고 또 엔진 위쪽에 캡을 열고 여기에 새 오일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오일팬 이제 구석이나 엔진 헤드에 이제 캠이 구동하는 부분, 그리고 엔진 앞부분에 뭐 타이밍 체인 구동부 등에 이제 오일들이 남아 있겠죠. 이게 전체 오일 양의 한 10에서 20% 정도가 되는데요. 이 오일들이 남아 있다가 이제 새 오일과 섞여서 결과적으로는 그 새 오일을 조금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럼 잔유 제거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즘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이게 기존에 있던 플러싱 오일로 엔진 세척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전에는 이제 플러싱 오일이라 부르는 세척용 오일을 주입을 하고서 이제 시동 걸고 엔진을 직접 돌려가지고 오일을 순환시켜서 뭐 빼고 다시 새 오일 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잔유 제거 기계에다가 그 기계의 펌프로 이제 오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세척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이 이제 엔진에 부담을 덜 주고 세척 효과는 확실히 커 보이긴 합니다. 그냥 단순 교환하는 거에 비하면 낡은 오일을 상당히 많이 제거하고 또 새 오일을 이제 기분 좋게 주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굳이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차나 저희 렌트 차량들은 이제 요런 이거 오일 수거하는 박스인데,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이제 그 흡수하는 종이 같은 펄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일 흡수해가지고 이제 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타는 쓰레기예요. 네. 제가 직접 교환을 하니까 샵에 갈 일이 없는데, 물론 단순 교환 방식이죠. 네. 아무튼 샵에 간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일본은 그런 잔유 제거를 권장하는 샵도 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굳이 잔유 제거를 하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면요, 이제 원래 양산차에 들어가는 그런 엔진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엔진 오일 그 10% 20% 남는 그 낡은 오일이 남아서 섞인다는 그 조건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잔유 제거를 이제 강조하는 샵들이 어떤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어필을 하는지 저는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되게 서킷 주행이나 대회 출전을 하는데 차량 컨디션을 이제 최상으로 맞추고 싶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할만해요.
그리고 뭐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연소 시에 불순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제거해 주는데 의미는 있기는 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도로에서 달리는 데에는 이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뭐 그래도 오일을 깨끗하게 해주면은 엔진 내구성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엔진 내구성은 이제 엔진 오일을 적정 거리마다 꾸준히 교환해 주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그리고 또 막 밟으면은 뭘 하든 내구도는 깎여 나가는 거고요. 네. 이 엔진 오일 교환 적정 주기라는 게, 그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일반 주기가 있고 가혹 주행 시 주기가 있어요. 근데 이 가혹 주행 환경에서는 이제 그 보통 일반 주기의 절반 거리에서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차는 99% 가혹 주행 환경이에요. 그래서 엔진 오일 교환 자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엔진 오일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이미 상태가 메롱해진 엔진이라면 아무리 잔유 제거를 열심히 해서 클린한 오일만 넣는다고 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예. 이미 관리를 잘못한 엔진을 굳이 처음처럼 되돌리고 싶다면 이제 새 엔진을 스왑을 하거나 다 뜯어가지고 오버홀을 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 샵에서 서비스로 공짜로 그 해준다 하면은 아유 고맙습니다 하겠지만은, 그 유료로 잔유 제거를 권장한다 하면 당연히 필요 없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무료로 해주겠다고 이제 하셔도 안 할 건데, 저는 평소에도 이제 한국의 그 정비 업계가 공임이 너무 싸서 안타까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미안하잖아요. 그 제가 실제로 효과를 느끼기도 어려운 작업인데 거기에 시간과 노동을 서비스로 이렇게 받는다는 게 좀, 그래서 아무튼 실제로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여담인데, 그 제가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 그 아버지 차를 이제 빌려가지고 다니다가 이게 핸들 센터도 안 맞고 얼라이먼트가 좀 틀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 지나가는 길에 그냥 타이어샵 들러가지고 얼라이먼트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정비사분이 이제 그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를 이제 빼가 보셨는데 이게 딱 보니까 아직 반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닳았으니까 교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일반 양산차 뒤쪽 패드는 진짜 안 닳거든요.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뭐 그냥 다 그냥 모른 척 하고서 그냥 교환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얼라이먼트랑 다 합해가지고 1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이었으면은 얼라이먼트 하는 데만 한 2, 3만 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교환은 부품 포함해가지고 한 만 엔 가까이 요금이 나왔을 건데, 네, 그러니까 공임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랑.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그 진짜 고성능의 퍼포먼스 차량인데 이제 엔진이 좀 까탈스러워가지고 그 애지중지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엔진 오일 교환에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서 막 그 하는 거는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가 그거 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네, 저는 굳이 이제 하지 않지만 뭐 어차피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해도 안 해도 별 상관없는 잔유 제거이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 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또 좀 길게 했어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는 니라이카나이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빌린드렌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